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멀어져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놓지 못하는 이 마음 도대체 뭐 때문일지, 그리고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과연 놓을 수 있을지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뒷모습 혹은 앞으로 오픈되게 될 앞모습, 위쪽에 놓여지게 될 풍선 강아지 인형들을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드릴게요. 앞에서부터 5번, 0번, 8번, 4번입니다. 0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과 지금 멀어져 있는데, 이 사람을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리해야 되는데 도대체 여러분들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떠나가질 않는 지금, 그 사람은 과연 여러분들을 놓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은 왜 도대체 이 사람을 못 놓고 있는지 무의식안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분과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성에 있었던 분들이었는지 좀 볼게요. 굉장히 소통이 원활했고요. 인간관계는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게 친근함을 느꼈던 그런 관계였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바쁘다거나 아니면 과거의 일들이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수정이 안 되고 계속 그런 일들이 서로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계속 자극했을 가능성이 높은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미래를 향해서 가는 어떤 부분 안에서 이 관계는 한계를 느꼈고, 차라리 그냥 내가 더 좋은 어떤 흐름을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드는 상황까지 여러분들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처음엔 티키타카가 너무 잘 됐는데, 누군가는 상황이 바빠지면서 누군가는 자기의 어떤 성향을 고치지 않아서, 이거는 연애에 있어서 누구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환경적인 요인의 제약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만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 조금 못됐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뭔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좋아해. 하지만 내가 너에게 지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내가 손실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너의 말에 다 수긍하고 싶지는 않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지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성격이 원래 되게 좋은 사람은 아닐 거라고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다라고 이 사람은 느끼는지,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사람이었고, 나만 받고 오로지 약간 쓰잘데기 없는 행동 잘 안 했고, 약간 그런 행동, 때로는 애교도 있고 때로는 나쁘지 않은, 그래서 너만 보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어 라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게 이 사람만 보면서 헌신하고 잘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의견이 여러분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 본인도 약간 삐뚤어진다거나 약간 쓰잘데기 없이 잘 삐진다거나 이거를 들어줄 때까지 약간 찐따를 논다거나 약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이 관계가 어떤 다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툼의 원인은 상대방이 여태까지 제공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미련지수 누가 더 클지 한번 볼게요. 미련지수 누가 더 클지.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엄청 높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 놓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사람을 계속 가봤자 반복이 될 거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약간 피폐해지고 피로해지고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마음속에서는 이 사람을 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성적으로 이 사람은 완벽하게 놔주지 않는 그런 느낌? 하지만 미련지수는요,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훨씬 많아. 왜냐? 여태까지 이렇게 맞춰주는 사람이 없었거든. 이 사람의 성격머리를 누가 맞춰줘요. 이 느낌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 사람의 미련 지수가 더 높은데, 이 사람이 왜 미련을 이렇게 갖는지 한번 볼게요.
여봐, 이게 되게 비슷해. 이게 앞에 나온 내용들,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때론 못되게 군다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을 마치 나쁜 어떤 행동들을 트레이닝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어필하고 못된 짓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감싸줬다라고 해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그런 감정을 갖게 한 게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과거를 비롯해서 봤을 때 현재 이 사람은 미련이 남을 수밖에 없어. 원래 되게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때는 힘들 수 있어. 근데 끝나고 나면 미련이 굉장히 커지는 거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어떤 대우들을, 배려들을 좀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미련 지수가 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과연 어땠다라고 느끼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과거에 어땠다라고 느끼는지. 이게 서로 간의 가치관이 되게 잘 맞는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서로 간에 약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유두리에게 맞춰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기대치가 점점 더 높아져서 오히려 그 기대치가 점점 더 높아지는 거를 따라가기가 어려웠던 그런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그냥저냥 서로 간에 약간 잘 맞춰갈 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약간 꿍짝을 잘 맞춰줬기 때문이에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의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서로 간의 가치관의 갭이 굉장히 멀어졌던 그런 관계다. 그래서 이 사람은 뒤로 가면 갈수록 서로 간에 안 맞는 것들이 많았던 그런 관계였다. 처음에는 되게 잘 맞았어. 근데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안 맞네. 이런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죠. 지가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관계에 있어서 문제점 뭐였다라고 생각하는지 볼게요. 문제점, 약간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는 자기 잘난 맛이 너무 강하신 것 같거든요. 서로를 좋아하는 감정들이 되게 많은 거는 맞아. 서로 간에 사랑했던 관계인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누군가는 겉으로 보여지는 직업군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라든가 주변에 남사친, 여사친 사람들을 잘 아우르고 다닐 만큼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있다거나 이런 느낌 때문에 누군가는 그런 거를 질투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문제점은 누군가는 너무 잘났는데 그것들을 커버할 만큼 누군가는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를 질투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감정을 가졌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 사랑을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야. 근데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든가 사고방식에 있어가지고 좀 손해를 안 보려고 한다거나 자기가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내로남불 기질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관계에 지속되면서 좋았던 게 뭐였는지 이 사람도 여러분들에게 꽂혔던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꽂혔던 건 맞는데 이전의 사람들은요 뭔가 이렇게 센스가 없었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되게 작은 것도 캐치를 해서 이 사람을 맞춰주려는 그런 성향이 좀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건 반대로 나오실 수 있어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개인 리딩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여러분들이 헌신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하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과의 관계, 어떤 관계였던 간에 서로 간에 꽂혀 있었던 거는 분명히 있었고 서로 간에 약간 열정적으로 만났던 것도 많고 나의 부족한 점을 2%를 채워줄 만큼 여러분들은 센스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왜 여러분들은 이 관계를 못 놓을지. 여러분들 굉장히 이 사람에게 잘했던 사람인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자, 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관계를 왜 못 놓을지 여러분들의 무의식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무의식 안에 들어가 본다면 왜 못 놓는지. 여러분들 이 사람하고 행복하고 좋았던 어떤 시절을 굉장히 임팩트 있게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때 굉장히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느낌처럼 약간 주변에서도 으쓱으쓱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던, 아마 약간 이런 케이스인 것 같거든요. 이 사람 만나면 잘해주는, 근데 약간 떨어지면 약간 고민거리가 많아지는 그런 사람인데, 만나면 잘해주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거기다가 스킨십이라든가 이런 정력,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어떤 워딩이라든가 행동들, 이런 게 때로는 나쁜 남자처럼 나에게 약간 자극적으로 도파민을 솟구치게 만드는 그런 면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때의 그 시절을 놓지 못하고, 내가 그때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 사람의 약간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워딩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얼마나 뛰게 했는지, 그때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를 놓지 못하는 마음들이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남아서, 다시 그렇게 대리하고는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을 하나, 그래도 혹시나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이 마음속에 일말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그 시절 놓지 못하는, 마치 추억을 계속 곱씹듯이 그 시절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생각하지도 못하게 도파민 뿜뿜 하는 그 특유의 워딩, 이런 거에 꽂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 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무의식간에 변할지, 여러분들은 사실 이 사람을 완전히 놓지도 못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행동하는 건 싫다, 하지만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을 기다린다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먼저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사람을 기다리는 쪽이지만 뭔가 상황상 조금 더 기다리는 마음이 계속 딜레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먼저 움직이는 거는 여러분들은 엄두가 안 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정말 놓을 수 있을지, 현재 마음을 통해서 먼저 볼게요. 월드카드. 이 사람도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을 여전히 매력 있는 사람, 나에게 소울메이트 같은 사람,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케미가 굉장히 잘 맞았던 사람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투 오브 원즈가 나온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보단 새로운 사람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한 30% 정도 남아있지만, 나머지는 이 사람이 이 관계를 종결을 하더라도 나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만나볼 의향이 있어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마음을 열어놓고 있어요. 혹은 지금 누군가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나이트 오브 컵스는 원래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뭔가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를 청산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그런 느낌보다는 당연하게 누군가를 만나는 게 여러분들은 익숙해져 있는, 이 사람에게는 익숙해져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누군가를 보내면 난 누군가를 만나보겠다, 이런 느낌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쉬운 느낌, 미련은 커요. 하지만 이 사람의 어떤 특유의 성격상 새로운 사람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 만나면 여러분들이 잊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앞으로의 마음은 어떻게 될지,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마음. 이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계속 여러분들하고 기싸움하듯이 버티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가면 갈수록 우리 관계는 쉽지 않고, 내가 너에게 다가가봤자 너가 싫어하는 것들을 내가 개선해줄 수 없으니 우리는 어차피 만나봤자 첩첩산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 보여서 이 사람도 쉽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분들도 먼저 연락하겠다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이 관계는 서로 간에 이렇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뱅글뱅글 돌다가 좀 멀어질 가능성이 좀 농후해 보입니다. 자, 처음에 뽑아본 이 카드를 보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장 강렬한 기억, 뭐가 남아있는지에 대한 카드거든요. 어번던스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 되게 나에게 잘해줬던 어떤 시절이라든가 그때의 어떤 워딩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도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이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까르보나라를 같이 먹었던 그 시기, 그리고 서로 간에 약간 까르르 웃으면서 약간 공원을 산책하던 그 느낌,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이 기억하는데, 이 사람도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풍요롭고 좋았던 시기를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기억을 하시나 움직일 생각은 없다.
나는 다른 이성을 만나도 크게 여의치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게 문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은 이 상태로 간다면 이 사람을 언제쯤 완전히 마음에서 놓게 될지 한번 볼게요. 한 달. 한 달은 좀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실 것 같고, 여러분들은 끙끙 앓고 나면 괜찮아진대요. 근데 한 달 동안 이 사람을 놔주지 않는 마음이 있다가 한 2달째 되면 생각하지도 못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에 집중하게 되고, 그때 또 다른 이성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또 아무렇지도 않게 만나게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때를 기억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놓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한 달 정도만 힘들고 2달째가 되면 생각외로 빠르게 마음이 회복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도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미련 지수가 여러분들보단 커. 이게 미련 지수가 여러분들보다 크다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은 이 관계에 있어서 미련을 가져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련 지수가 낮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좀 2% 아쉬운 느낌이, 아직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 사람 자체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매력을 여전히 땡기고 있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자,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30%의 미련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사람도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 마음이 언제쯤 여러분들에 대해서 청산이 될지. 지금도 아주 간절하진 않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2달째가 되면 좀 후폭풍이 와. 근데 이 후폭풍이 생각보다 오래 가요. 오래 가죠? 이거 봐. 여러분들은 한 달 동안 끙끙 앓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확 괜찮아지는 느낌이고요. 이 사람은요, 한 달은 괜찮아. 지금으로부터 한 달은 그냥 평타야.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이 있으면서도 새로운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심도 있기 때문에 그냥 평타야. 근데 2번째 달이 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상하게 여러분들하고 비교가 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되고, 3달째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계속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도 마치 여러분들을 짝사랑하듯이 약간 스스로의 마음을 삭히게 되는 마음고생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후폭풍은 지금으로부터 2달째에서 4달째, 2달, 3달, 4달 이렇게 지속이 되고요. 5달째가 되면서 그때 회복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이 사람이 오히려 마음고생을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다. 지금은 아니지만 한 달이 지나면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관계 수호천사님은 unlikely, 확실성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완벽한 타이밍이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놔지는 어떤 시점에 이 사람은 후폭풍이 뒤늦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좀 어긋나는 건데,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타이밍이 온다라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한 완전히 마음이 놔질 때 이 사람 후폭풍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이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연락이라든가 아니면 건딤,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계속 지켜본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때가 되면 이 사람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시야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이성이나 이 사람이나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모든 연애는 마인드 컨트롤을 누가 더 잘하느냐가 승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사연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은 기운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너스 카드 놓치지 마세요. 그럼 영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과 멀어진 그분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그 사람을 정리하고 놔야 되는데 왜 못 놓는지 여러분들 무의식 안에 들어가 보고, 그리고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놓을 수 있는지, 서로 간에 놓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관계, 여러분들과 그분이 어떤 관계로 만나셨는지 그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세계컵 카드. 여러분들은 어떤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연스러운 술자리라든가 아니면 친구 소개. 그래서 그 친구 소개가 막 억지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자연스러운 어떤 자리에서 만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친한 친구의 어떤 소개라든가 아니면 술자리,
뭐 자연스러운 만남,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만남이 여러분들 사이에선 이루어졌을 수 있겠다. 근데 이게 서로 간에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느낌은 좀 어느 정도는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킹 오브 완즈가 나오면 관계에 있어서 책임감이 있었던 사람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 간에 진지한 만남을 이루어져 나갔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데, 이게 누군가는 자기만의 어떤 고집이라든가 신념, 그리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감정을 점점 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정서적으로는 서로에게 의지하는 건 있는데 서로 간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들이 이 관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니었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했었는지 한번 볼게요. 상대방이 여러분들 좋아했는데? 2개의 컵 카드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을 진짜로 좋아하고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이 관계에 있어 진정성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마음가짐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여러분들도 이게 둘 다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카드들이 나왔어요. 일단 컵 카드가 나온다라는 거는 only you라는 느낌과 너 아니면 안 되겠어 라는 생각을 둘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사람에게 나름대로 감정적으로 굉장히 솔직했고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속이려고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하이어번트 카드가 하이프레스트 카드가 나온다라는 거는 뭔가 누군가는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 있다거나 아이의 성격, 그러니까 이의 성격이 아니고 아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거나, 워낙 내성적이어서 약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자꾸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자꾸 시간만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좀 멀어지는 어떤 흐름도 좀 있었을 수 있어요. 어찌됐던 간에 상대방이나 여러분들이나 서로 간에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느낌으로 대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미련지수, 상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큰지 한번 볼게요. 미련지수는 상대방. 그리고 여러분. 근데 둘 다 만만치 않아. 여러분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미련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려 하는 상태고요. 이 사람은 내가 미련이 있어도 뭔가 극강의 마음고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관계에 다시 되돌리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속으로 약간 끌끌 혀를 차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관계 어쩔 수 없다. 지금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이 사람이나 서로에 대한 감정을 헷갈려하는 그런 느낌, 자기의 감정을 불신하는 느낌, 이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답이 없다, 찾을 수 있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둘 다 비슷한 경향성은 나오는데, 굳이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미련지수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높은 거는 맞아요. 왜냐? 이 다크 인디고 카드는 극심한 마음고생이거든요.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왜 그러느냐?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 진짜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요. 어쩌면 이 사람은 이 나이가 조금 어리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순결한 마음으로 가졌던 어떤 첫사랑의 마음가짐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정말 순수하게 좋아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 사람에게는 행복한 어떤 결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쉽게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이 사람이나 서로 간의 진정성을 가지고 대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흐름 속에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좋아했고 그 마음을 쉽게 내려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진짜로 좋아했었던 거는 사실이네. 그래서 자기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순수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올인을 하면서 굉장히 활력적이었대요. 그거는 명백한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활력이 넘쳤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이 사람도 느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어땠다라고 느끼는지 볼게요. 지금 돌아서 생각하면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어땠다라고 느끼는지. 뭔가 서로 간에 신뢰감이 있었던 거는 맞대요. 신뢰감이 있었던 거는 맞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같이 다지고 싶었던 어떤 느낌도 있대요. 그래서 관계가 이제 잘 사귀었던, 서로 간에 약간 소울메이트 같은 그런 관계처럼
서로 간에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안정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미래까지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뭔가 관계가 좀 정적인 게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자기 할 말을 이렇게 탁탁 꺼내서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자기 할 말을 꺼내지 못하고 좀 움츠러들고, 원래 성격이 그럴 수도 있어요. 유전자. 그래서 엄마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유전자가 그래서 좀 샤이한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지만 서로에 대한 욕심이 많고 미래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굉장히 많았던 그런 관계임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서로 간에 놓지 못하는 어떤 집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그거를 해결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성향도 있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우리의 관계가 어떤 문제가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느렸고 이게 속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거에 대한 어떤 조급함을 가졌던 게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관계 문제점을 조금 더 볼게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여봐, 이거야. 그냥 여러분들 서로 간에 약간 좋아하는 어떤 강도, 둘 다 똑같이 좋아하고 똑같이 사랑하는데, 이게 누군가는 이 사랑하는 어떤 강도에 대한 페이스가 다르다는 거지. 누군가는 표현해야 되고, 누군가는 스킨십을 잘해야 되고, 누군가는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더 많은 거를 보여주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지. 그럼 이 관계 안에서 좋았던 거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되게 높으셨대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높을 만큼 여러분들은 신뢰감이 가는 사람이었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지. 내 인생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는 분명해 보이네요. 자, 여기서 보면 이 컵 카드가 이제 또 나와요. 카드가 또 나오면 서로 간에 좋아했던 감정들, 이 사람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했다는 거, 이 사람 또한 여러분들을 굉장히 사랑했다라는 거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고, 그러한 흐름 속에 어떤 변화가 닥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관계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어떤 기대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어떤 힘들 때 옆에서 있어줬던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한결같이 이 사람이 더 나은 삶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준점 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귀인 같은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나 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만나면서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론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은 과연 이 관계를 왜 못 놓을지 그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를 정리하고 여러분들 무의식 안으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왜 이 사람 못 놓을지.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라든가 약간 그런 게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노력한 게 아까운 거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내가 산 넘어 산처럼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도 나는 그거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내가 너에게 굉장히 맞춰주고 기대를 많이 했었고, 내가 좋은 날이 올 때까지 내가 참고 인내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내가 노력을 했는데, 이거는 뭐다? 보상심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노력한 거에 따른 어떤 대가가 나오지 않았던 거, 아직 시기가 안 왔을 뿐이지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여러분들의 기대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러다가 이렇게 희생하다가 여러분들 나중에 평강공주 되는 거야, 인어공주 되는 거야, 거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인어공주가 저 왕자님에게 나의 모든 거를 주면 나는 소멸이 될지어도 왕자님은 정상인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인간같이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참아줬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그 시점에 행복감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미래에 행복할 거라는 기대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기대치가 일말에 남아있는 게 있고요. 내가 여태까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텨왔는데 내가 왜 지금 이런 거를 겪고 있어야 돼? 왜 마음고생해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보상심리라는 어떠한 형태가 여러분들을 힘들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그럴 수 있거든요. 이제는 마음 먹는 게 이 사람이 만약에 새로운 사람 만난다거나 약간 그러면 여러분들도 좀 후회를 한다거나 내가 한 번 더 대시해볼 걸 그랬나 약간 그런 생각도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현재를 보지 않고 확실히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는 사람, 결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나겠다라는 생각하는 마음 쪽으로 약간 다지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은 당장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은 보상심리지만 앞으로는 좀 뭔가 마음속에 후회감이라든가 약간 쓸쓸함이라든가 외로움이라든가 대화 없음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답답함을 조금 더 느끼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마음을 봐야 되겠죠?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과연 못 놓을지 아니면 책가닥 놓게 될지 한번 볼게요. 근데 현재 여러분들보다 이 사람의 미련지수가 더 컸잖아요. 이 사람의 현재 마음 볼게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많지? 이럴 줄 알았어. 세븐 오브 컵스는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자기 머리를 어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정말로 운명이라면 자연스럽게 다시 만날 것이고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쪽으로 선택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이 무지하게 많지만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설령 다른 이성을 서로 간에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놓지 못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치라든가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자기 전까지도 막 계속 나고, 그리고 자면서도 여러분들 꿈을 꾸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정도로 나오면. 그럼 이 사람은 여러분들 꿈은 꾸나? 내 꾸네요. 막 굉장히 정신없어. 막 여태까지 일어났던 일들이 막 이렇게 막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면서 여러분들과 막 정신없이 어디를 다니는 꿈을 꾼대요.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과 미련은 아직 놓지는 않았지만 그냥 운명에 맡기는, 시간에 맡기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고, 이 관계 속에서 자기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일말에 후회를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야. 미련은 있어도 후회감은 조금 적은 편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앞으로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여러분들이 좀 자기에게 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와줘야 되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막연하게 하고요. 요즘 되면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막연하게 하신다라고 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좀 이 사람에게 배려를 해줬던 게 이 사람은 좀 익숙해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관계가 멀어졌을 때 항상 연락을 하고 잡았던 거는 여러분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거기에 익숙해져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본인이 이 관계 속에서 적극적인 행동은 절대 안 하고 여러분들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연한 생각만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하는데도 직접적인 연락이라든가 행동을 하는 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감정만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 감정 기복만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보면요. 이 사람이 처음에 뽑았던 카드인데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장 강렬한 기억은 무엇이냐라고 나오는데 forgiveness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 사람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용서해 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감정을 굉장히 임팩트 있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잘하는 어떤 서로 간에 사랑하고 좋아하는 느낌은 있지만 이 사람의 어떤 결격 사유로 인해서 관계가 멀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두 번은 이 사람을 용서해주고 받아줬던 그런 반복된 흐름들이 좀 있어 오지 않았나. 그런 흐름 속에서 이 사람이 좀 익숙해져 있었고, 여러분들이 다시금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나는 받아줄 용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내 일에 집중하겠어 라는 그런 흐름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이대로 그냥 간다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언제쯤 괜찮아질지 한번 볼게요. 불편하죠?
여러분들은 한 달 정도에 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억울하고 화나고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 때문에 상대방이 움직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약간 짜증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증폭할 수 있어요. 하지만 2달째 되면서 조금 마음이 나아지고요. 3번째가 되면 마음이 뜹니다. 그 이유가 왜냐?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성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에게 3번째 달에 다른 이성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서 사람은 사람으로 잊혀진다고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뜨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1달, 2달, 3달, 4달. 근데 여러분들하고 거꾸로인데? 희한한 것 같아요. 이게 남자랑 여자랑 후폭풍의 어떤 속도라든가 미련에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후폭풍은 좀 다른 속도로 오고 약간 그런 것들이 남녀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후폭풍이 좀 빨리 오고 힘들고 약간 미련도 좀 있는 데다가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지금으로부터 1달이고요. 그리고 좀 괜찮아지는 격이 되고요. 그리고 3달째쯤에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회복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거꾸로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도 하지만 자기 일은 또 자기 일대로 하는 느낌이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 어쩌면 이 사람이요. 지금으로부터 2달째 된 뭐 다른 사람을 만난다거나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 이걸 볼게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네. 이 사람이 먼저 여러분들보다 새로운 사람을 먼저 만날 가능성이 높아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을 그대로 남겨두고 새로운 사람에 대한 어떤 대화를 계속 해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제대로 가냐? 아니에요. 제대로 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제대로 안 간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3번째 달, 지금으로부터 4번째 달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성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은 그 새로운 이성과의 어떤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서 오히려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미련과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어떤 집착이 굉장히 강해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사람 마음에서 끙끙 앓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속으로 약간 드러내지도 못하고 약간 끙끙 앓 가능성이 높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근황이 어떤지를 좀 물어본다거나 SNS를 계속 지켜본다거나 약간 그런 흐름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3달, 4달 돼야지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당장은 여러분들이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인연이 오실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예스, 수호천사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던 당당하게 응원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빨리 리커버리 회복이 될 거야. 상대방은 나중에 뭔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힘든 마음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생각 외로 1달만 지나면 이 사람에 대한 존재감이 있는 둥 없는 둥 같은 그런 마음이 되고 생각 외로 더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회복의 길로 들어설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연이 들어오면요. 더 큰 행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연들,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이런 거 남겨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은 기운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리딩 끝난 뒤에 오는 보너스 카드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그럼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과 지금은 멀어져 있는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때 정리해야 되는데 못 놓는 그 이유가 뭘지, 서로에 대한 미련지수는 누가 더 클지,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놓을 수 있을지, 서로가 잊혀지는데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분과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태로 만났었는지 그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관계로 만났었는지. 처음에도 신중하신 분들이 좀 있었네.
약간 이거네. 그러니까 처음에도 신중하신 분들이 있었고 이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해붓 커플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관계, 좀 멀어졌다가 서로에 대한 미련 때문에 다시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처음에는 좀 신중하게 생각했고 썸이라는 거를 탔던 그런 관계라든가 아니면 관계에 있어서 계속 다가오고 싶은데 우물쭈물하면서 성격 자체가 좀 신중하고 조신해서 혹은 좀 용기가 없어서 주춤주춤 하셨던 분이 좀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관계가 약간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임팩트 있게 막 활력이 넘치는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그냥 정적으로 차분하게 흘러갔던 그런 관계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서로에 대한 어떤 정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련을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이 좀 분명히 있었고요. 다시 한번 이 사람이 나에게 충동적으로 연락이 옴으로 인해서 이 관계는 다시금 뭔가 접점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지 않았었나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돼 있는지 좀 볼게요. 만났을 때 여러분들하고 결혼까지 하고 싶었다.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하고 안정적인 관계로 가져가서 이 관계 끝까지 종국에는 평생 가는 혹은 롱런하는 그런 관계가 되길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되게 이지하거나 가볍다거나 뭔가 여러분들하고 현재만 보고 만나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 미래까지도 바라보면서 만나는 그런 관계로 이 사람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네. 그러니까 이분이나 여러분들이나 서로 간에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만난 건 아닌 건 분명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뭔가 신뢰감을 형성해서 미래까지 가져가 보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둘 다 결혼을 생각하고 만났던 그런 관계는 분명합니다. 꼭 결혼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이 관계는 오래 가야 돼. 오래 가도록 노력할 거야. 이런 마음가짐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하고 여러분들 사이에서 미련 지수 누가 더 클지 볼게요. 누가 미련이 더 클지. 자, 상대방. 상대방도 있네요, 여러분. 근데 둘이 좀 비슷해. 근데 상대방은 여러분들에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딱 꽂히는 어떤 포인트가 되게 명확한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속궁합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눈동자 뭐 이런 거에 꽂힌다거나 이 사람이 이성에게 꽂히는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갖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행복했던 어떤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미련이 있어. 근데 둘 다 약간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으나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한 5% 정도 미련 지수가 더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지 그 속내를,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왜 미련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착하고 싶으셨대요. 이게 여태까지는 그냥 지나갔던 그런 인연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변화 속에서도 나는 여태까지 어떤 인연을 만날 때 임팩트 있게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내가 지금 상황이 안 되면 이 인연 또한 영원히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여태까지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만큼은 뭔가 내가 정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오로지 이 관계의 마음 때문에 헤어지게 된 게 아니고 누군가의 어떤 변화 때문에 헤어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멀리 자주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라든가 해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유학이라든가 군대라든가 아니면 멀리 연수원으로 가야 된다거나 이사라든가 약간 이런 주변의 환경적인 요인이 이 관계를 방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인 요인에 있어서 마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미련이 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과연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어땠다라고 느끼시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어땠다라고 느끼는지. 서로 간에 사실 소통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잘 됐던, 대화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거 주고받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한결같은 그런 느낌, 서로 간에 티키타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 관계는 서로 간에 굉장히 철저하게 신뢰감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간에 거짓말 안 하고 속이는 거 없고 약간 그런 관계, 철저한 관계, 임팩트 있게 막 도파민이 엄청 막 솟아나는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한결같은 그런 신뢰감과 믿음이 있는 관계로 소통이 되었던 그런 관계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관계 속에서 문제점은 무엇이었다라고 생각하는지 볼게요. 문제점. 이렇게 누군가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되게 명료하네. 그래서 누군가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계속 그거를 인내하고 참아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었고, 어쩌면 회사 내에서 만났다라고 한다면 갑과 을, 혹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으로부터 약간 오는 어떤 괴리감이라든가 주변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지 않았었나. 그리고 서로 간에 약간 좋아하는 감정들은 되게 많아. 근데 누군가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충동적으로 그거를 이야기를 한다거나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라고 넘어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게 쌓이다 보니까 누군가의 변화를 따라가기에는 서로 간의 페이스 차이가 조금 나지 않았나, 속도 차이가 조금 나지 않았나 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관계의 문제점은 누군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그리고 그걸 너무 즉흥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계속 인내해 줄 수밖에 없는 어떤 주변 상황이 이 관계의 어떤 문제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관계 좋았던 거는 뭐였는지 한번 볼게요. 좋았던 거. 말할 것도 없네. 여러분들은 진짜 내가 여태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최고로 신뢰감이 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여러분들하고 결혼까지 하고 싶었고, 여러분들도 약간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들하고 오래 가고 영원히 가고 쉽게 서로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었다. 여러분들은 때로는 나의 멘토가 되어주었고,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여태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는 여러분들처럼 신뢰가 가고 신실한 사람은 없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그냥 무슨 말을 하면 척하면 척이었대요. 그래서 약간 그게 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이게 신뢰하고 관련된 카드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를 신뢰했던 어떤 느낌도 굉장히 강하고, 특히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신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고, 그리고 좀 자기를 이해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이 사람에 대해서 왜 못 놓는지 그거를 좀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이 사람 마음도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마음을 먼저 보면, 여러분들은 왜 이 관계를 못 놓을지 그 무의식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무의식 안에 보면, 여러분들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 혹시 이 사람 잘생겼나요? 예쁜가요? 여러분들이 꽂히고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들이 꽂혀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여러분들이 생각이 너무 많아.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더 예민해지고, 예민해지는 마음속에 약간 쓰잘데기 없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생각이 생각을 앞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넣는 거야. 생각이 생각을 먹는 거예요. 이런 느낌 때문에 못 넣는 거 있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놓기에는 좀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이분도 여러분들을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날 때 너무 미래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아직 여지를 놓지 못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꽂혀있는 이 사람의 외모, 그리고 혹은 능력이 될 수도 있어요. 외모 혹은 능력,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생각이 많아,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이 사람을 더 놓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고, 이 사람하고 결혼까지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자, 아직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명확히 얘기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아직도 좋아하는 감정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여봐, 이렇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놔야 된다라는 거 알면서도 계속 놓지 못하는, 여러분들은 마음은 이 사람하고 다시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마음 쪽으로 점점 더 굳혀지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놔야 되는 거 알면서도 감정적으로 이 사람이 놔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약간 극강의 어떤 상황이, 극단적인 상황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놓지 못하고 점점 더 이 사람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사람과 어떤 기회를 생기지 않을까, 이런 마음가짐이 점점 더 강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일단 못 놓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놓을 수 있을지 현재 마음을 좀 볼게요. 현재 마음 보면 에이드 오브 펜타클,
이 사람도 근데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너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게 세븐 오브 컵 카드가 나오면 꿈에서도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계속 하루 종일 지속이 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마음을 절제한 상태로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뭔가 대화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계속 노력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관계는 끝까지 노력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 미련이 남고 아직까지도 이 노력의 여지로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 번 더 어떤 기회를 만들어보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은 하면서도 스스로의 마음을 계속 절제를 하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절제를 하고 생각만 많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세븐 오브 컵스가 나오면 꿈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꿈을 꾸시는지 한번 볼게요. 여봐. 여러분들의 어떤 사랑스러운 모습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모습들이 자꾸 눈앞에 계속 어른거리는 꿈을 꾸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기에게 막 애교를 부린다거나 굉장히 사랑스러운 어떤 워딩이라든가 샬랄라 하면서 약간 들판을 떠도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맛있는 거를 먹을 때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여운 모습으로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빼빼로를 먹을 때 내가 요만큼 먹을 테니까 나도 같이 먹을까? 약간 그런 소리를 한다거나 이런 생각이 조금 좀 부러운 그런 느낌도 나네요. 약간 그런 여러분들의 굉장히 사랑스러웠던 그런 모습을 이 사람이 계속 생각을 하고 무의식 속에 곱씹으니까 계속 꿈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하고 일단 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네요. 그리고 약간 주변 사람들에게 막 조언을 구해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조언 같은 거를 구해볼 가능성이 높고, 이 주변에 겹지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겹지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근황을 물어본다거나 여러분들의 기분에 따라서 이 사람이 뭐 좀 이렇게 행동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이 사람이 포 오브 완즈가 나오고 텐 오브 컵스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 사람도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쉽게 정리를 못한다. 정리를 못하는데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이 가면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커지고 이럴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신경쓰임도 굉장히 폭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이 사람에 대해서 기회를 가져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 또한 여러분들과 화해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하루아침에 접혀질 것 같지는 않고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처음에 뽑아본 이 카드 있잖아요. 이 카드를 보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장 강렬하게 남았던 기억, 헤어질 때의 기억이에요. 헤어질 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강렬한 어떤 기억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관계 속에서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마음이 남아있는데 이 관계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암담하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만났던 당시의 기억이 이 사람에게 임팩트 있게 남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멀어지던 그 시점은 이 사람은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추스러야지 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실지 여러분들에게. 여봐, 나오죠? 혼자만의 생각을 곱씹다가 이 관계가 그냥 버려두기에는 아깝다라고 생각을 해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갖고 이 관계의 회복에 대한 어떤 여지와 기회를 보시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서 본인이 외롭고 힘들고 약간 쓸쓸한 상황을 얘기해 봄으로 인해서 이 사람 본인의 감정을 본인이 추스리지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충동적으로 다가오실 수 있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둘 다 서로를 놓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이 계속 남아있다라고는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건 가정에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될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한 달 안에, 지금은 오히려 조금 괜찮은 그런 느낌이고요.
2달 정도 됐을 때 후폭풍이라든가 이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지고 3달 정도 지났을 때 조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주변 상황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되고 4번째 달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완전히 놓으면 4번째 달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거든요. 혹은 여러분들이 새롭게 집중하게 되는 어떤 이벤트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3달 정도 여러분들은 조금 더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놔주지 않는 마음들이 조금 더 지속이 되겠다. 그러면 어떠한 변화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1달, 2달, 왔다 갔다 하네. 왔다 갔다 해요. 이 사람은요, 1달째 여러분들보다 이 사람의 후폭풍이 더 큰 것 같고요. 그리고 2달째 다른 일에 집중하는지 후폭풍이 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접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인내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3번째 달에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더 치솟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락이 온다면 3번째 달에 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겠다. 1달째라든가 3번째 달, 요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 쉽게 못 나. 이렇게 계속 못 놓는 거죠. 쉽게 못 나.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어도요. 여러분들은 있는데 6달이 걸립니다. 여러분들은 3달 걸리고 이 사람은 6달 정도 걸려서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근데 약간 마음의 기복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거든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소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좀 볼게요. 렛고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이 기대치를 내려놔야지만 이 관계 긍정적인 여지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없다. 나 애초부터 없었어요. 이 사람 기대할 끔떡치가 없거든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지금 놓는 게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의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움직여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카드예요. 여러분들이 움직여 보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 서로 간에 약간 자존심 싸움 할 일이 없다. 서로 간에 좋아하는 감정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이 사람에 대한 기준치, 기대치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이 관계의 어떤 관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적극적으로 다가가셔도 되고 톡 까놓고 얘기하셔도 되고 때로는 이렇게 툭툭 건드려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아직은 갈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이 있을 경우에만 여러분들의 어떤 사연이라든가 마음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긍정 기운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보너스 카드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럼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은 멀어져 있는 이 사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사람이 잘 잊혀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 무의식 안에 들어가 보고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잊을지 아니면 잘 잊혀지지 않을지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이분은 어떤 관계였는지 그거를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서로 어떤 관계였을지. 아이고, 이 관계가 순탄하지만은 않았네.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관계가 시작됐을 때도 뭔가 서로 간에 약간 감정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을 수 있고요. 혹은 누군가는 굉장히 어려울 때, 다른 이성하고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상실감 때문에 이 관계가 시작됐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요. 약간 그런 흐름 속에서 이 관계는 서로 간에 약간 감정이 추스리지 못하는 감정 소모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 생겨서 서로 간의 브레이크 타임들이 이렇게 만나면서 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제3의 어떤 인물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 쪽으로 선택을 해서 가는 새 출발의 어떤 의미의 표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자기가 원하는 쪽 혹은 새로운 이성,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변수를 들어와서 누군가를 힘들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아주 순탄하게 갔다기보다는 누군가는 어떤 서운한 감정이라든가 굉장히 힘겨움이 좀 있었던 감정 소모가 분명히 보여지는 그런 관계예요. 자, 그러면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만나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하고 무조건 잘 지내봐야 되겠다.
그리고 약간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울 만큼 괜찮은 커플이 되고 싶다. 잘해보고 싶다. 난 너를 가질 거야. 너와의 관계에서 자랑할 거야. 약간 그런 마음가짐.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겠다. 성공하겠다. 내가 이겨내겠다. 약간 쟁취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좀 있기는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시간에는 이 사람에 대한 마음가짐이 어땠냐? 세계의 컵 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 이 관계에서 계속 신경 쓰이는 어떤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좋았던 것도 많지만 분명히 처음부터 이 관계 속에서 결격사유가 분명히 있었던 게 있었고요. 그런 결격사유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신경 쓰이는 어떤 요인이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마치 3명이 같이 연애를 하는 것처럼,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연애를 하는 것처럼, 혹은 술하고 같이 연애를 하는 것처럼 약간 복잡한 감정을 좀 가지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항상 주변이 신경 쓰이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있으셨어요. 자, 그러면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서로에 대한 미련, 상대적으로 누가 더 클지 한번 볼게요. 상대적으로 누가 더 클지. 상대방,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이건 상대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보다 상대방이 좀 있어요. 근데 상대방도 아주 높은 건 아니야. 상대방도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 지수가 아주 높지는 않으나 여러분들은 그에 비하면 아주 형편없을 정도로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람 놔야 되는 거 알면서도 이 사람이 놔지지 않으니까 이 리딩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비하면 여러분들의 미련 지수는 형편없다. 작다. 그러면 주관적으로 한번 볼게요. 주관적으로 보면 상대방의 미련 지수. 있네. 여러분들의 미련 지수. 아,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해서 그러는구나. 여러분들은 이 사람하고 계속 간다라고 한들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보다는 내가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는 새로운 사람 만나겠다? 혹은 이 사람하고 계속 가도 내가 마음고생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미련을 자꾸 이렇게 억누르려는 그런 느낌이 있고, 이 사람은 확연하게 보여지는 그런 미련 지수는 좀 보여지기는 해요. 하지만 엄청나게 약간 임팩트 있는 그런 미련은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미련을 갖는 이유는 뭔지 한번 볼게요. 이건 죽음, 끝이라는 뜻인데, 이상하게 여러분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뭔가 둘 중에 한 명은 서로 간에 연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심이 조금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예전에 서로 간에 약간 트러블이 있다거나 다퉜다거나 멀어지는 어떤 흐름이 있었을 때 계속 연락을 해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됐던 그런 경험치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관계가 굉장히 끝났을 때, 굉장히 암담했을 때, 어려웠을 때, 필연적인 어떤 변화를 겪어야 되는 어떤 시점에 누군가는 연락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 사람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과거의 어떤 그 패턴 있잖아요. 이게 아직까지도 ING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이 놓지 못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어땠다라고 느끼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나름대로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는 잘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 근데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나에게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던 거는 마찬가지다. 이런 느낌. 그래서 둘 다 최선을 다했다. 내가 남자로서, 여자로서 난 너에게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서로 간에 약간 최선을 다했고, 주변에서도 선남선녀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간에 약간 후회 없도록 굉장히 잘하려고 노력은 했다. 근데 네가 그거를 흡족해 하지 않았을 수는 있겠지만 자기는 나름대로 굉장히 서로 간에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서로 간에 약간 관대해지려고 노력했던 그런 관계임은 분명하다. 자, 이 사람이 느낄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 문제점 뭐였다라고 생각하는지 볼게요. 여기서도 나오네. 누군가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 혹은 인기가 있다거나 약간의 바람기가 있다거나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말빨이 너무 좋아서, 혹은
너무 이성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혹은 본인이 이성에 관심이 많아서, 혹은 새로운 어떤 곳에서의 어떤 출발, 유학이라든가 새로운 곳의 어떤 떠남이라든가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도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별의 원인이 바로 그건 것 같거든요. 그런 흐름 속에 이 관계, 결국에는 선택의 문제인데, 이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한들 그런 선택의 어떤 문제 속에서 근본적인 원인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서로 간의 감정 소모를 하면서 이게 몇 번의 위기를 좀 지내온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원초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관계 속에서 좋았던 건 뭐였는지 한번 볼게요. 약간 그런 게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힘들 때, 이 사람이 굉장히 공궁할 때 좀 옆에서 힘이 되어줬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언덕이 되어주고 편해줬던 그런 느낌.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서운한 게 있었던 거는 어쩌면 이 사람이 힘들 때 옆에 있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왜 네가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다음의 내용을 보면, 조금 더 리딩을 보면 내용이 나오겠지만,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좋았던 거는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공공했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여러분들이 내 편에 있었었다는 거, 그리고 내 곁에 있어줬다는 거, 여러분들이 나를 품어줬다라는 거, 이게 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무의식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왜 이 관계를 못 놓을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못 놓는 이유. 아이고. 이게 세 개의 소드하고 텐 오브 소드,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나오고요. 중간에 에이스 오브 크리스탈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 사람하고 관계가 끝날 때 여러분들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끝낸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연애에 있어서 어떤 트라우마가 이 사람을 통해서 트리거가 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트라우마가 이 사람을 통해서 다시 발현이 되면서 이 사람에게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행동을 했을 수도 있어요. 과하게, 과장되게. 그러한 느낌 속에서 여러분들도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진짜 많이 받았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이 많은 만큼 최선을 다했던 것 같거든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들은 마지막에 했던 행동들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쓰라릴 정도로, 앞으로 이전에 가졌던 어떤 트라우마가 아니고 더 큰 트라우마가 더블업 될 정도로 여러분들은 굉장히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속엔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번만 연락해라, 내가 너를 빵 차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아파하고요, 힘들어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일종의 보상 심리하고는 조금 달라. 여러분들은 좀 억울한 감정들이 좀 많이 있을 거다.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상처를 줄 수 있어? 라는 그런 배신감 같은 그런 느낌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놓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떨지? 이 사람이 되게 신경 쓰입니다. 집착처럼. 그리고 화가 나. 여러분들 지금 엄청 이 사람에 대한 분노와 화가 삭혀지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확실히 이 사람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동을 했고 그 워딩이라든가 행동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것 이상으로 분노를 표출할 만큼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억울한 감정들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궁금해. 나 아니고 다른 이성을 만날까봐, 그리고 나 없이 행복할까봐, 더 재밌게 살까봐 너무 짜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SNS라든가 카톡 프사 이런 거를 계속 지켜볼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고 분노가 올라오고, 한 번만 연락해줘, 내가 너를 빵 차버리게, 한 번만 얘기하면 내가 그동안 못했던 말을 너에게 다 할 거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점점 더 분노가 치솟아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다 말을 하지 못하고 끝낸 것 같아. 서로 간에 좋아했던 그런 마음들은 굉장히 많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옆에 있어줬지만 여러분들이 정작 힘들고 서운할 때는 이 사람은 보듬어주지 않았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화가 쌓여있고 화병처럼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못 놓는 거예요. 놔주지가 않는 거예요. 놔야 되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도 못 놔주는 겁니다. 왜냐? 분노가 승천하고 있으니까. 용이 승천하듯이.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과연 놓을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현재 마음을 먼저 볼게요. 이 사람의 현재 마음. 좋아하는 마음은 있네. 그러니까 안 사랑한 건 아니네요. 여러분들을 안 사랑한 건 아닌데 좀 신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사람도 이 사람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 그런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일말에 좀 오해라든가 이런 거 했을 수도 있고요. 오해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행동이 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관계를 계속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좀 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는 쪽의 마음이고요. 뭔가 불만족스러운 느낌은 있지만 여러분들을 충분히 사랑했었고 좋아했었고 여러분들이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마음보다는 여러분들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화가 많잖아요. 짜증나잖아. 이 사람이 나 없이 잘 지내면 막 미쳐버릴 것 같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앞으로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이 사람도 약간 시간이 지나면 좀 분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람도 다중이가 돼. 여러분들도 지금 약간 다중이 상태에 접어들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 사람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곧 다중이가 될 예정이다. 왜냐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야? 내가 너한테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그렇게 잘못한 거야? 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때 그 일은 네가 해결했어야지 내가 굳이 그거를 해결했어야 되는 일이야? 라는 그런 느낌처럼 마치 감정이 그때 감정이 태도가 된 여러분들을 좀 원망하는 그런 느낌이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과하다. 여러분들의 행동이 너무 과하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할 가능성이 높고요. 앞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막 내가 어떻게든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도 엉뚱한 행동을 했다가도 막 이렇게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런 흐름 속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지 볼게요. 쉽게 행동은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쉽게 행동은 못하는데 이 사람이 행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변수는 뭐냐면 새벽 시간, 그 혼자 있는 시간, 그리고 술 먹었을 때 이럴 때만 충동적인 연락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쉽게 연락 못한다. 여러분들하고 어떤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서로 간에 약간 좀먹는 그런 느낌을 이 사람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생기는 일, 내가 연락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 과거의 일들이 반복이 될 것이다 라는 상상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쉽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얼마 만에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잊혀질지 한번 볼게요. 한 달, 두 달, 세 달, 오래가네. 네 달, 세 달 조금 지나야지 회복이 될 것 같아. 근데 또 왔다 갔다 해. 완벽하게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잊혀지는 데는 둘, 넷, 다섯 달이 걸려요. 5달이 걸리는데 그 5달 중에서 왔다 갔다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특히나 지금으로부터 2달째, 4달, 3달째, 5달째는 좀 이 사람에 대해서 약간 복잡한 마음이라든가 억울한 감정들, 억눌렸던 어떤 분노들 이런 게 불쑥불쑥 올라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막연하게 마음이 잊혀지는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5개월이 지나야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떨지 한번 볼게요. 한 달, 두 달. 한두 달은 계속 가요. 2달. 이 사람은 2달이에요.
이 사람은 한두 달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여러분들에 대한 보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아직 여러분들에 대한 열정이 남아있는 어떤 느낌 속에서 여러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보고 싶다,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2달이 지나고 세 번째 달이 접어들면 이 사람은 완전히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단절, 각자의 어떤 삶을 살겠다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잊혀지지 않는 마음은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처음에 뽑았던 이 카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남겨져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이 밸런스예요. 자기가 어떤 부족한 점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맞춰줘서 완벽한 화합을 이루었을 때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한 임팩트 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보듬어 줬을 때 그날 그 즈음에 가졌던 첫날 밤, 이런 것들이 임팩트 있게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이 사람에겐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좋은 기억으로 남겨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사람하고 계속 갈수록 여러분들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오히려 빨리 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여러분들이 빨리 놔주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 리딩을 보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요, 아주 작은 일에 집중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일은 왼쪽에 가장 위쪽에 있는 첫 번째 서랍 정리, 그리고 내일 모레는 두 번째 서랍 정리, 그리고 내일 모레는 뭐 소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 양념통 같은 거 굉장히 지저분한 거 많잖아요. 약간 그런 거 싹 새로운 그릇으로 싹 닦아갖고 이렇게 정리를 한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쓰잘데기 없는 거에 여러분들 좀 시간을 소모하셔야 돼요.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나아질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회복이 되면서 좋은 사람이 또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확실성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없다. unlikely perfect timing? 자, 이걸로 한 장만 더 뽑아볼게요. 여러분들 갈 길 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 이 제너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억울한 감정은 갖고 있지만 이 관계 속에서 도저히 이 사람은 놔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의 타이밍은 온다라고 하거든요. 이 관계 확실성은 주지는 않지만 한 번 정도는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계속 가게 되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의 불확실성한 어떤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사람을 놓겠어 라는 마음속으로 계속 킵 고잉 하신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어떤 기회와 완벽한 타이밍,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이 여러분들에게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옐로우 풍선 강아지 뽑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팔도 옐로우가 들어있어요. 옐로우는 희망을 나타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꽃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네요.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긍정 기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카드 꼭 놓치지 마세요. 그럼 8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